어머님, 지호 미국 유학 보내려고요. 영어 조기 교육 시켜야 경쟁력 있잖아요. 저도 같이 가서 케어할게요. 지호가 겨우 5살인데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힘들어할 텐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조기 유학이 대세예요. 저희 친구들도 다 보냈어요. 어머님은 교육 트렌드를 모르시니까. 그날 며느리는 저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육을 모르는 사람.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말라는 사람.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62살입니다. 저는 며느리 최유진이 진짜 손주를 유학 보내려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던 것입니다. 5억 원의 빚과 사기 전과를 남기고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강남구 청담동의 60평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재훈이는 올해 39살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35살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패션 관련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손주는 5살 지호 하나입니다.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주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효자를 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 매달 수천만 원씩 썼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유진아.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좀 줄일 수 없을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친구들 만나면 명품 없으면 창피해. 다들 샤넬,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안 들고 다니면 무시당해. 하지만 이번 달만 3천만 원이야. 내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해? 오빠 변호사잖아. 돈 많이 벌잖아. 그리고 어머님 재산도 있고.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제 재산을 언급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소비는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야근도 늘었습니다. 빚도 생겼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카드값이 너무 밀려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재훈아. 유진이 소비 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빌려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엄마.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급해요. 제발. 이번만이요.
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서 문을 닫고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할게. 돈 마련하고 있어. 조금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며느리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 저 지호 미국 유학 보내려고요.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호가 겨우 5살인데?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요즘은 다들 조기 유학 보내. 영어 조기 교육 시켜야 경쟁력 있어. 저희 친구들도 다 보냈어. 하지만 지호가 너무 어린데.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같이 갈 거야. 지호 케어하면서. 나도 영어 공부하고. 너도 간다고? 그럼 나는? 오빠는 한국에서 돈 벌어야지.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은 들어.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유학을 말하는지, 왜 지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유진아, 너무 갑작스러운데.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 이미 다 알아봤어. 학교도 정했고, 비자 신청도 하려고. 다음 달에 출국할 거야. 다음 달? 그렇게 빨리? 응. 빨리 가야 9월 학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어.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오늘은 손주 유학 보낸다. 며 저와 아들을 속이고 혼자 도망가려던 며느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참교육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국제 변호사로 일했다는 것을. 제가 뉴욕과 런던에서 로펌을 운영했다는 것을. 제가 국제법 전문가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는 더욱 몰랐습니다. 제가 전 세계 어디든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유학 발표 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짐을 쌌습니다. 지호 옷, 장난감, 책, 큰 가방 5개를 준비했습니다. 유진아,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면 되잖아.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미국은 물가가 비싸요. 한국에서 다 챙겨가야 해요. 며느리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호 물건보다 자기 물건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 심지어 중요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유진아. 통장이랑 도장은 왜 챙겨? 아. 그냥. 혹시 몰라서요. 미국에서 계좌 만들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말 미국 가려나 봐요. 저는 지호랑 떨어지는 게 싫은데. 재훈아, 내가 유진이한테 확실하게 말해봐. 내 마음을.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안 들어요. 이미 결정했대요. 아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며느리에게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미국 가. 거기서 연락할게. 한국에는 안 돌아와. 걱정하지 마. 한국에 안 돌아온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돈은 어머님한테 받을 거야. 유학 경비 명목으로 몇 억은 받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갚을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유학을 핑계로. 지호는 일단 데리고 가. 거기서 생각해 볼게. 어쩌면 한국으로 다시 보낼 수도. 아니면 입양 보낼 수도. 입양? 며느리가 지호를 입양 보낸다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버리려고 한다니.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물 마시러 나왔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며느리를 추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지.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며느리분의 신상을 조사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빚이 있는지, 사기 전과가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파일.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최유진. 본명은 최민정. 개명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사기죄로 1년 6개월 징역 집행유예. 2017년 횡령죄로 벌금 2천만 원. 2019년 사기죄로 수배 중. 하지만 도주. 그리고 현재 5억 원의 빚. 대부업체 3곳, 개인 채권자 5명. 며느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이 빚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도박입니다. 며느리분은 3년 전부터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바카라, 룰렛,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사기를 쳤습니다.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도박, 사기. 며느리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미국으로 도주하려고 합니다. 유학이 아니라 도주입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지호는요?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조사 결과 며느리분은 미국에 도착하면 지호를 한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아니면 입양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입양. 며느리가 정말 지호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주를 어떻게 감히.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SNS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1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유학 경비 명목으로. 순진하신 분이라 쉽게 속을 거야. 지호는 짐일 뿐이야. 미국 가면 빨리 처리하고 혼자 살 거야. 자유롭게. 한국에는 절대 안 돌아와. 빚쟁이들 피해서 라에서 새 인생 시작할 거야.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호구로 봤습니다. 지호를 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저는 30년간 국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전 세계를 무대로 일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국제 형사법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폴과도 협력했습니다. FBI, CIA와도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범죄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했습니다. 2015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주를 위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 동료에게. 존. 나야, 박선영. 오랜만이지. 선영.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응.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급한 건데. 뭔데? 말해봐. 한국인 여성 하나 조사해 줄 수 있어? 최유진. 미국 도주 예정이야. 라로. 도주. 무슨 범죄? 사기, 횡령, 도박. 5억 원 빚. 그리고 아동 유기 시도. 알았어. 정보 보내줘. 미국 입국 전에 차단할게. 고마워, 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출국 3일 전,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유학 경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이요. 1년 학비랑 생활비랑 집 보증금이랑. 다 합치면 그 정도 들어요. 10억 원. 며느리는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 그게 너무 큰 돈 아니야? 어머님. 제 손주 교육이잖아요. 지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호가 성공하면 다 보답할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알았어. 준비해 볼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최고세요.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출국 2일 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탐정 보고서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범죄 기록, 도주 계획. 아들은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전과자라고? 도박, 사기, 응, 다 사실이야. 탐정이 조사한 거야. 유진이는 유학이 아니라 도주하려는 거야. 지호는요? 지호는 어떻게 하려고? 지호는 버리려고 해. 미국 가서 입양 보내거나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들은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유진이가,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재훈아,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 전에 신상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아들은 울었습니다. 5년간 사랑했던 아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재훈아, 엄마를 믿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저는 아들에게 제 과거를 말했습니다. 30년간 국제 변호사로 일한 것, 국제 형사법 전문가인 것, 인터폴, FBI와 네트워크가 있는 것. 아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국제 변호사셨어요? 응.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은퇴했으니까.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럼 엄마가 유진이를 막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를 믿어. 그날 밤 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뉴욕의 존 로버츠, FBI 국제범죄팀장, 런던의 제임스 윌슨, 인터폴 아시아 담당관, 파리의 마리 듀퐁,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선영.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그런데 부탁이 있어. 한국인 여성이 미국으로 도주하려고 해. LA 공항에서 체포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정보만 보내줘. 입국 거부 조치할게. 저는 며느리의 모든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 기록, 비행기 편명. 24시간 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며느리가 LA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미국 이민국이 체포할 것입니다. 입국 거부. 그리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자 신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며느리의 모든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사기, 횡령, 도박, 그리고 도주 시도, 아동 유기 계획.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미국에 도착하면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송환돼서 경찰에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스스로 자백할 기회. 출국 하루 전,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유진아. 솔직하게 말해줄래? 정말 미국 가서 지호 교육시킬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설마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지호 교육.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며느리는 거부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공항에서 봐. 네. 어머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응. 배웅하러. 지호랑 마지막 인사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며느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출국 당일. 인천공항. 오전 10시. 저는 아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빠. 여기에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큰 가방 5개가 카트에 실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짐이 정말 많네. 다 필요한 거야? 저는 물어봤습니다. 네. 미국은 물가가 비싸서요. 한국에서 다 챙겨가야 해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미국 가. 비행기 타. 신난다. 그래? 우리 지호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 응. 근데 할머니는 왜 안 가?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겠어. 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려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는 한국에 있어야 해. 하지만 지호 걱정 마. 할머니가 항상 지호 생각할게.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전화하면 돼. 할머니가 매일 전화할게. 약속. 저는 지호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포옹.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체크인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여권과 티켓을 제출했습니다. 최유진 님과 김지호 군 맞으시죠? 라행. 좌석은 23A와 23B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보딩 패스를 받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하지만 그때 카운터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진 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관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최유진 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님의 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입국 거부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님은 범죄 기록이 있어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서도 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확인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공항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4명. 며느리를 에워쌌습니다. 최유진 씨 맞으십니까? 네. 네. 하지만 무슨 일이죠? 사기, 횡령,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놓아줘. 나 가야 해. 미국 가야 한다고.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 엄마. 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호를 안았습니다. 지호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할머니. 엄마가 왜 저래? 지호야. 괜찮아. 엄마는 잠깐 경찰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호를 안심시키기 위해. 며느리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한 거죠?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한 거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도망가는 것을, 지호를 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새 인생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 인생? 지호를 버리고 5억 원 빚을 남기고 그게 새 인생이야?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아. 아니. 최민정 씨. 그게 내 본명이지. 너는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죄는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해.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제 본명도, 제 과거도.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너는 나를 호구로 봤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뒤돌아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재훈아. 괜찮아.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지호 잘 키우자. 네. 엄마. 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달랬습니다. 지호야.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 엄마는 어디가? 엄마는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하지만 지호 걱정 마. 할머니가 항상 지호 곁에 있을 거야.
약속, 약속. 저는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존, 고마워. 덕분에 손주를 지켰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천만에. 선영, 내가 은퇴했어도 여전히 최고의 변호사야.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쌓은 네트워크. 그것이 오늘 제 손주를 지켰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사기, 횡령, 도박, 아동유기 미수 혐의. 검찰은 며느리를 기소했습니다. 구형은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박선영 씨. 피고인 최민정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시어머니입니다. 피고인이 손주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손주를 입양 보내거나 한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국 입국을 못하게 한 것도 증인이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미국 FBI와 인터폴에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기록과 도주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이민국이 피고인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FBI와 인터폴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30년간 국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국제 형사법 전문가였습니다. 인터폴, FBI, CIA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피고인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피고인에게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퇴했으니까요. 더 이상 법조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 손주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증인께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피고인이 미국에 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함정이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출국 하루 전에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하지만 피고인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피고인은 미국에 갔을 겁니다. 증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제 손주는 버려졌을 겁니다. 낯선 나라에서 엄마 없이 혹은 입양 보내졌을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결과입니까?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수갑을 찬 손. 죄수복. 초라한 모습. 판사님.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지호를, 제 아들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박선영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호구로 봤습니다. 선생님의 돈을 노렸습니다. 선생님이
국제 변호사이신 줄.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김재훈 변호사님께 미안합니다. 5년간 거짓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호에게, 제 아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리려고 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진심이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벌금 3억 원을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5억 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며 자신의 아들을 유기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유기 미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정직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끌려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5년. 유진이가 5년을 감옥에. 재훈아. 그게 유진이가 선택한 길이야. 유진이가 저지른 죄의 대가야. 하지만 지호는 어떡해요? 엄마가 5년 동안 감옥에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줘요? 재훈아. 지금은 말하지 마. 지호가 좀 더 크면 그때 천천히 설명해줘. 지금은 지호에게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해. 네. 엄마.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제 아들. 상처받은 아들. 하지만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구치소에서 여주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5년형. 2030년까지 수감. 처음 6개월간 며느리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도, 지호도. 하지만 6개월 후 며느리가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저에게 박선영 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용자 최민정으로부터.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죄수복. 짧아진 머리. 야윈 얼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거야? 어머님.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법정에서 이미 사과했잖아. 그건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량 줄이려고.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6개월 동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지호를, 제 아들을 버리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어머님. 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제 변호사. 30년 경력. 인터폴, FBI 네트워크. 저는 감히 어머님을 호구로 봤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유진아. 아니, 민정아. 내가 국제 변호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야. 알아요. 알아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하지만 지호는 잘 지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간절한 표정으로. 잘 지내. 재훈이랑 나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지호가 저를 원망해요? 아직 몰라. 지호한테는 엄마가 외국에서 일한다고 말했어. 나중에 지호가 좀 더 크면 그때 진실을 말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출소하면 지호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그때 가서 판단할 거야. 알겠어요. 어머님, 저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교도소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자격증도 따고 출소하면 정직하게 살게요. 다시는 도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지호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막아주셔서.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제 죄를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5년 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5년이 지났습니다. 2030년 며느리가 출소했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해졌고 눈빛은 진지해졌고 말투는 겸손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출소 후 작은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하루 8시간. 며느리는 더 이상 명품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박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5억 원. 1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소 6개월 후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호를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저는 아들과 상의했습니다. 재훈아, 유진이가 지호를 보고 싶대. 어떻게 할까? 엄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유진이를 다시 만나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지호도 엄마를 궁금해하잖아. 지호한테는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어.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 계셔야 해요. 알았어. 엄마가 같이 있을게. 일주일 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지호와 함께. 지호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많이 컸습니다. 지호야. 이분이 엄마야. 저는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낯선 표정으로. 엄마? 이 사람이 엄마야? 하지만 엄마는 외국에서 일한다면서? 지호야. 사실은 엄마가 잠깐 다른 곳에 있었어.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봐서.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지호야. 엄마. 너 보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나는 엄마 기억 안 나?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다 잊어버렸어. 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버리려고 했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 그게 뭔데? 엄마는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나 엄마 없이 잘 살았어.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 없어도 괜찮아. 지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집에 갈래. 여기 싫어. 지호야. 조금만 더. 엄마랑 얘기 좀 더 하자. 싫어. 나 가고 싶어. 지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지호가 저를 싫어해요. 저를 엄마로 안 봐요. 당연하지. 내가 5년 동안 없었는데. 지호한테는 너는 이제 낯선 사람이야. 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지호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매달 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지호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멀리서 지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빚을 갚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이 지났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3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2033년. 며느리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5억 원. 8년 동안. 매달 조금씩. 드디어 갚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편의점 점장이 됐습니다. 정직원. 월급도 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얻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지호는 이제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진짜 왜 그랬어?
나를 왜 버리려고 했어? 저는 지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박, 비, 도주 계획, 아동유기 시도, 감옥 생활, 그리고 지금의 변화. 지호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지호야, 엄마는 내 학교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 매일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정말 엄마가 나를 보고 있었어? 응. 8년 동안 매일.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만나고 싶어. 제대로 만나고 싶어. 그래? 그럼 할머니가 연락해 볼게.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지호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응. 이번 주말 우리 집으로 와. 지호랑 제대로 대화해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8년 만에 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호야,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지호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리려고 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진심이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 앞에. 지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8년 동안 엄마 생각했어. 엄마가 왜 나를 버리려고 했는지 이해 안 됐어. 하지만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지호야, 엄마. 엄마 용서할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노력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지금처럼 정직하게 살아줘. 지호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8년 만에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며느리의 과잉 교육 명목 유학은 사실 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30년간 쌓은 국제 네트워크로. 그리고 며느리는 8년간의 고통 끝에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준 참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은 2035년입니다. 며느리는 편의점 점장에서 이제는 작은 카페 사장이 됐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엄마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들은 며느리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로 지냅니다. 지호를 위해. 저는 이제 70살입니다. 건강합니다. 손주 지호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어머님이 저를 막아주셔서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 거예요. 지호도 버려졌을 거고요. 유진아, 이제 민정이라고 불러도 돼? 네. 이제는 제 본명으로 살고 싶어요. 최민정.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래. 민정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10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정아, 너는 스스로 변한 거야. 내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야. 어머님, 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제 변호사, 30년 경력, 인터폴, FBI 네트워크. 저는 어머님을 너무 얕봤어요. 호구로 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정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평생 어머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절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민정아, 이제는 과거는 잊어. 앞만 보고 살아. 지호와 함께 행복하게. 네, 어머님.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교훈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얕보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을, 조용한 사람을 호구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능력을 때로는 드러내도 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겸손도 좋지만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 며느리처럼 10년이 걸렸지만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